그래서 이것과 룰 발표를 했던 이춘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어느 쪽도 만족 못하는 어느 쪽 양쪽 다 비판하는 안을 갖고 왔다.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, 근데 비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. 왜냐면은 당원들에 있을 때, 당원들과 이제 일반 국민이 있을 때 당원 투표는 당원들이 언제든 하고 싶을 때 그냥 들어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네네.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게 돼버리면은 여론조사 전화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예. 전화가 왔을 때 못 받으면 그러면은 참여를 못 하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걸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죠. 예. 근데 그 이춘석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사실 그 특정 종교 세력이나 아니면 타 정당 후보자들이 지지자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. 아까 역선택 방지 조항 이야기했잖아요. 네네네.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이걸 제거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국민선거인단으로 했을 때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50대 50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. 근데 사실 이재명 전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 지금 유리한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유불리를 따지는 게 사실 지금 무의미한 상황에서 예.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이라면 좀 비명계 후보들의 목소리를 좀 더 담아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? 대통령이 될 거라면 여기에서 과반만 넘으면 되는 거죠. 근데 떨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?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고 저희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. 예. 그렇다면 네. 친명당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근데 만약에 이번에 압도적인 상황에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비명 쪽에서 30%를 가져왔다고 보면 그 다음 국면 당권도 그렇고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른바 친명 어떤 세력이 해체될 수 있습니다.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염두해서 제가 볼 때는 예. 확실하게 비명의 어떤 틈을 줄이자. 뭐 이재명 대표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통합적인 행보를 보이다가 이른바 이제 유튜브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폭력 집단과 암거래하는 이런 사람 같은 정당이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래서 비명 행사의 또 다른 버전으로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들의 공간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확실하게 줄여버렸다.